주말 뉴욕 증시는 일단 우리 K 증시랑 마찬가지로 해피 엔딩. 어쨌든 마무리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이 중에서 K 증시랑 동조화 비율이 높은 나스닥의 경우는 주 초반만 해도 주간 단위 마이너스 6.4%였다가 이걸 결국 목요일 금요일 만회하면서 결국 0.18% 마이너스로 완전 보합권까지 다시 복구시켰고요. 그다음에 정말 그 담력 테스트에 가까웠던 지난주 우리 K 증시와 글로벌 증시, 특히 일본 같은 데는 담력 테스트하다가 진짜 심장마비가 왔어. 여기에 대해서 이제 블룸버그에서는 투매의 상당 부분은 장기 투자자들이 아닌 헤지펀드랑 알고리즘 매매에 의해서 일어났다는 의견을 실었고, 또 지금이 월가 메이저 리거들의 여름 휴가 기간이라 이제 마이너들끼리 좀 과격하게 놀았다고 볼 수가 있다네요. 이제 이게 제가 7월 말부터 계속 얘기했던 게, 지금 자금 운용 크게 하는 월가 선수들은 당장 이제 휴가 갈 때 이미 올해 수익 많이 땡겼는데 굳이 상방으로 몇 퍼센트 더 먹겠다고 롱을 걸고 휴가 가서 거기서도 이제 노심초사하면서 계속 뉴스 보고 MTS 보고 막 그럴 이유가 없다. 그래서 이제 최소 현금화 아니면 일부 좀 하방으로 숏을 걸고 휴가 가는 게 더 좋은 포지션일 수 있다고 말씀드렸던 건데요. 하여튼 뭐 메이저 리거들이 휴가 간 그 경기장에서 마이너 리거들끼리 연습 게임을 하다 보면 뭐 스코어 한 야구가 12대 뭐 37 뭐 이 정도로 막 엄청나게 차이가 커질 수도 있고 뭐 그렇다는 거죠. 예전에 저도 어릴 때 애들하고 동네 야구 하다 보면은 정말 수비가 너무 약하니까 무슨 노아웃 카운트를 한 2시간 동안 한쪽에서 계속 공격만 하다가 점수 막 20점 나는 경우도 있고 막 그랬잖아요. 하여튼 저는 매주 나오는 실업수당 청구 건수를 가지고 드디어 미국 경제 침체 우려가 물러갔다 이렇게 또 오바해서 올리는 그런 상승장은 또 이번에 처음 봤고요. 물론 이제 팩트로만 보면은 원래 미국 고용지표는 매월 첫째, 둘째 주에 집계를 하고 이제 셋째 주에는 통계 분석해서 넷째 주에는 그냥 들고만 있다가 결국 그 다음 달 첫 금요일에 공개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번에 나온 8월 첫째 주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예상보다 적었다는 거는 바로 이제 9월 6일에 나올 8월 고용지표의 긍정적인 수치로 잡힐 재료는 맞긴 맞습니다. 근데 또 갑자기 고용이 너무 잘 나와버리면은 연준의 금리나 명분이 약해진다. 이거는 또 그때 가서 뭐라고 둘러치려는지. 하여튼 저는 생각하는 게, 원래부터 이제 스포일드 차일드였던 월가가 어떤 트럼프라는 거의 폭력 교사를 만나서 그 안 좋은 시너지가 더 커지고 땡깡이 이제 거의 막 그냥 어린이들 그 봐줄 만한 땡깡이 아니라 진짜 이제 테러급으로 심해진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자, 여기서 이제 미국 대선 여론조사 가장 최신판을 볼게요. 우선 이제 지지율에서 민주당 해리스가 공화당 트럼프를 무려 5%포인트 차로 앞서가고요. 해리스의 경우는 처음 대선 후보 지명된 이후 현재까지 그 과반인 50% 선을 꾸준히 지키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흔히 말하는 스윙 스테이트, 즉 경합주의 경우도 보시면은 조지아랑 애리조나 두 곳만 빼고는 전부 해리스가 우세하고요. 특히 이제 가장 핫한 경합주인 펜실베이니아의 경우는 해리스가 8%포인트 차로 앞서갑니다. 아무리 샤이 트럼프가 여기 많다고 해도 8%포인트 차는 이거는 우습게 볼 만한 그런 스코어 차이가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시간은 원래 경합주 중에서 민주당이 조금 자신 있는 지역 중에 하나였지만, 여기가 이제 그 자동차 공업 도시 디트로이트를 품고 있다 보니까 트럼프가 당신들 지금 실업률 늘어나는 거는 전기차 때문이라고 그렇게 전기차 공격을 앞세워가지고 민심을 동요시키려고 노력 중인데 지지율 격차는 점점 더 벌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 선거는 스윙 스테이트 가운데서도 이제 특히 이제 이 미시간하고 펜실베이니아 두 곳을 먹고 나머지 경합주 네 곳 중에서 한 곳만 먹으면 그냥 이기는 건데요. 일단 지금으로서는 위스콘신이 10%포인트 차이가 나버리니까 어떻게 보면은 해리스의 당선 시나리오가 벌써 뭐 이것만 봐서는 여론조사 결과로는 완성이 되어 가는 것 같죠.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를 보면 우리 K 증시 3대 해리스 테마, 즉 마리화나, 피임, 신재생에너지, 이렇게 이제 호재가 뚜렷해 보이죠. 그 다음에 이제 전 세계의 꾼들이 모여드는 베팅 사이트의 경우는 뭐 여기는 진짜 우리끼리 얘기지만 무슨 마피아, 카르텔 이런 그 조직들의 자금 세탁소로 쓰인다는 후문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뭐 스포츠 경기 베팅하다가 심판 납치하고, 그리고 무슨 선거의 경우는 정보기관 그 전산망 해킹해가지고 자기들이 배팅한 후보의 그 상대편 약점 막 다크웹에 뿌려대고 막 완전히 진짜 여기 살벌한 바닥인데, 바로 여기서 지금 제가 본 이후 처음으로 해리스가 트럼프를 앞질러 버렸습니다. 역전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번 대선의 와일드 카드
라고 꼽혔던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이 양반이 다들 아시다시피 전통적 지지 기반은 공화당이랑 보수 쪽이지만 트럼프하고 계속 각을 세웠던 인물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 케네디를 민주당이 후보 단일화 내지는 그런 식으로 좀 연대를 하든지 끌어안든지 그러면은 공화당에서 이 트럼프 표 이탈이 상당할 거라 그랬는데 지금은 뭐 니키 헤일리보다도 밑으로 쳐져버린 상황이고요. 그냥 우리로 치면 그냥 거의 지금 뭐 김종필 됐습니다, 완전히. 자, 근데 저는 지난주 그 사단이 난 이유 세 가지라고 말씀드렸는데, 첫째가 일본의 엔키리 청산, 둘째가 중동발 전쟁 가능성, 세 번째 AI에 대한 회의론. 그러니까 이렇게 세 개 중에서 사실 그 발단은 전적으로 트럼프 트레이드라고 이제 보거든요. 왜냐면 시작은 지난 6월 말에 첫 TV 토론에서 바이든이 완전히 개발렸고, 그러다 7월 초에 바이든이 대선 후보 사퇴하면서 트럼프가 완전 대세론으로 이제 올라서다 보니까 자기 나름대로는 이제 너무 이 일찌감치 승리에 도취돼가지고 내가 연준하고 월가를 이번 기회에 길들이겠다. 응? 조금 순화해서 좀 견제하겠다. 이런 전략으로 대선 전 금리 인하 하면은 내가 나중에 대통령 돼서 니네 다 보복한다고 그렇게 발언을 한 게 진짜 영린을 건드린 거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연준 제롬 파월 의장하고 제니 딜런 재무장관하고 또 월가 유동성 중독자들하고 다 같이 이제 분연히 일어선 건데, 그 증거가 바로 비트코인 하방 공격이에요. 뭐 트럼프가 비트코인 뭐 옹호 발언하고 행사 참석하고 그러면서 뭐 1억도 금방 간다고 했다가 지금 30% 하락해가지고,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음모론도 만만치 않은데, 원래 미국은 전통적으로 공화당이 그 달러 패권을 목숨처럼 사수하는 그런 역할을 했는데, 그 공화당 대통령 후보인 트럼프가 갑자기 비트코인을 막 찬양하면서 그런 뭐랄까 미국 내 달러 패권의 일종의 도전자로 나서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현재 연준과 재무부가 오히려 나서가지고 공화당 대선 후보 트럼프를 말리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고요. 또 일명 그 프라이머리 딜러라고 연준하고 재무부하고 직접 미 국채나 팁스 같은 거 거래하는, 팁스는 우리말로 물가 연동 국고채 뭐 이 정도인데, 이렇게 거래를 하는 월가 입장에서는 아니 지금 100년 동안을 달러라는 그 정말 우리로 치면 버스 회수권으로 전체 운수업을 장악해 왔는데, 트럼프가 당장 이걸 핸드폰으로 딱 보여주는 전자 회수권을 퍼뜨리려고 치고 나오니까 이걸 어떻게 눈 뜨고 보고만 있겠냐고요. 그래서 저는 뭐 미국 대선에 투표권조차 없는 그냥 저기 저 모카바트 잭이랑 비슷한 존재지만, 이번 미국 증시의 경우 조정, 우리 한국 증시는 조정이 아니고 완전 조져진 거는 이 트럼프의 실수가 원인이라고 봐요. 너무 일찍부터 자만을 했던 거죠. 본인이 바이든 보내버렸다고 그걸로 완전히 그냥 혼자 대통령 뽕 맞아가지고. 근데 어쨌든 지금 트럼프의 적군은 단순히 민주당 카멜라 해리스가 아니라 연준하고 미국 재무부까지 그 연합군이 아닌가. 그럼 이제 아군은 뭐 일론 머스크하고, 또 일론 머스크하고 그 시작부터 운명을 같이 해왔던 비트코인 옹호 세력들, 그리고 이제 중동에서 사우디를 비롯한 친트럼프 국가 원수들, 거기다 이제 푸틴도 저는 트럼프 옹호 세력이다 이렇게 보는데, 어쨌든 그럼에도 지금 월가는 어떻게든지 간에 9월 연준 금리 인하를 타내기 위해서 역시 트럼프의 어떤 적군으로 편입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는데, 오늘 투자 전문지 바론스 주말판을 보니까 트럼프가 비트코인을 그 리저브, 그러니까 준비금 통화로 미는 것에 대해서 far-fetched, 우리말로 좀 약간 허무맹랑한 짓이다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데, 일단 여기서 이제 준비금이라는 표현이 좀 어색하실 수 있는데, 이게 그 연준 이름이 Federal Reserve Bureau 이 약자잖아요. 이게 우리말로 연방준비제도, 그래서 이제 연준이라고 줄여서 부르는데, 여기서 이제 리저브가 바로 이제 달러에 대한 일종의 보증을 의미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원래 달러가 근본위제로 운영을 하면서 일종의 차용증 내지는 그 전당포 가서 돈 빌리면은 막히는 그런 금부치처럼 어떤 기초자산을 분명히 끼고 있었는데, 그걸 이제 폐지해버리면서 연준이 그 달러 가치에 대한 보증을 받는 기구로 창설이 된 거거든요. 근데 트럼프는 여기 비트코인을 포함시킬 계획을 열심히 설파하고 지금 다녀요. 여기에는 미국의 과도한 부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 있어서 비트코인의 역할이 꼭 필요하다는 그런 논리고요. 물론 뭐 미국이 부채 뭐 많은 거는 하루 이틀 일도 아니고, 또 아시다시피 이제 빚을 내는 것도 능력이야, 어떻게 보면. 뭐 미국 땅덩어리가 크기도 크지만 진짜 석유부터 히토류까지 없는 자원이 없고요. 하여튼 전 세계에서 제일 좋고 비옥한 땅덩어리가 미국이라 그러잖아요. 거기다가 뭐 과학, 군사, 우주항공, 심지어 핵까지 모든 기술에서 세계 1위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으니까, 그런 정말 그 집안에 땅도 많고 곳간도 꽉 채워져 있고, 그다음에 또 사람들 머리도 좋고 또 부자 친구도 많고, 그런 사람은 당연히 뭐 대출 한도도 많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러면 이제
현재 워싱턴에 떠도는 풍문이 뭐냐면은 공화당 내에서 달러 패권에 대한 대안을 찾는 그런 계파가 있다. 그리고 여기에 기초 아이디어를 제공한 사람이 바로 현재 MIT 교수이자 전 IMF 수석 이코노미스트 출신인 사이먼 존슨이다. 이런 건데요. 이게 또 이름이 사이먼이니까 예전부터 어떤 음모론에 항상 그 뭐 사이먼 가라사대 이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이름이. 근데 우리 이전 정부의 그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장하성 교수가 이제 정권하고 밀착했던 사례도 있었고, 원래 뭐 우리도 경제 민주화니 뭐니 하여간 정권마다 이런 경제 테마는 하나씩 필수적으로 붙었었으니까 이제 미국도 이런 게 이상한 건 아니죠. 하여튼 근데 현재 미국 정부의 부채가 거의 통제 불가능한 수준에까지 도달하다 보니까 이제는 우리 천조국 못 믿나? 아니면 아따 달러 빚은 빚도 아니란께요? 뭐 이런 드립이 슬슬 안 통할 시기가 오는 걸 대비해서 제2의 준비금 내지는 기초자산을 미국 재무부가 발행하는 미 국채에 연동을 시키자는 게 뭐가 나쁘냐, 뭐 이런 논리입니다. 이거는 뭐 워낙 음모론도 많고 그런 주제라서 제가 이제 또 예를 들면은 어떤 사람이 진짜 완전히 벼랑 끝까지 빚에 내몰려가지고 신체 포기 각서를 쓰고 사채를 땡겼어. 근데 이제 그 사채도 한도 꽉 차가지고 이자도 불어나고 도저히 감당을 못해. 그러니까 어디서 어린이 한 명을 데려다가 입양 형식으로 내 호적에 올리고 얘가 나한테 장기를 이식해줄 수 있는 존재라고 각서를 쓰면은 그 신체 포기 각서에 나오는 대출 한도가 좀 늘어나겠구나. 좀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인 거죠. 이건 이제 바론스지가 지적하는 거고 영어로 far-fetched라고 이제 표현하는 것 같고요. 그냥 예시는 예시로 받아들여 주세요. 저 절대 인명경시 뭐 이런 사람 아니에요. 하여튼 그 어린이가 바로 이제 비트코인이라는 건데, 이게 결국은 미국 달러 패권도 더 강화를 해주고 또 중국으로부터 비트코인 패권을 뺏어오는 게 미국의 국익을 위해서 도움될 거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반면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은 상황인데, 트럼프가 그렇게 미국의 미래를 위해서 훌륭한 생각을 할 사람이라고? 그냥 비트코인 가격 펌핑하려고, 그래서 지네들 뭐 트럼프를 비롯해서 뭐 일론 머스크, 빈살만 이런 지네 친한 애들이 갖고 있는 비트코인 가격 올려주려고 좀 미국 정부 팔아먹는 거다. 그리고 이거야말로 신흥 종교에 가까운 혹세 무민이다. 이런 주장도 있어요. 하여튼 그래서 이번 하락장은 비트코인의 반등을 보고 움직여도 늦지가 않는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걸 네 글자로 이제 결자 해지에서 어떻게 응용을 하면은 트럼프가 지은 매듭을 비트코인이 풀어야 된다. 그래서 특열 비해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만 봐서는 일단 바닥 한번 찍고 현재 반등이 나오는 것까지는 1단계가 완성이 됐고, 그럼 여기서 더블 바텀, 즉 쌍바닥을 찍으러 또 내려갈 건지 아니면 여기서 바로 그냥 V자 반등해서 우상향으로 다시 방향 틀 건지, 이게 중요한데, 그럼에도 이미 트럼프 트레이드로 올해 많이 오른 걸 감안하면 지금 이 정도로 뭐 트럼프 트레이드가 완전 끝물이라고 판단하기는 뭐 힘들죠. 그 다음에 미국 증시 3대 지수에서 우리 K증시랑 동조화 비율이 가장 높다고 한 나스닥의 경우는 현재 고점 대비 15.8% 하락인데, 뭐 지난 금융위기 이후 15% 넘는 조정은 한 10번 있었는데, 이번에는 솔직히 좀 속도가 좀 빠른 건 사실이에요. 2주 만에 15% 넘는 하락은 진짜 코로나 빼고는 가장 최근이 2010년 4월인데, 당시에는 2주 만에 15% 하락폭을 넘기니까 그때 이거 매수 찬스라고 들어갔는데 그 뒤로 여진이 만만치 않아가지고요. 결국 진바닥은 7월 초 정도였으니까 진짜 깊고 넓은 그 후라이팬 바닥 같은 조정이 한 9주 정도 지속됐던 거죠. 근데 당시에는 그 서브프라임 사태, 그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그 어떤 경기 침체 방어를 위한 양적 완화로 이제 연준이 돈을 풀었는데, 그거를 테이퍼링으로, 그러니까 도로 뺏어가는 것도 아니고 양적 완화 규모를 줄인다고 했던 그 한마디로 이제 발작 증상이 나타났던 건데, 근데 지금 오히려 반대잖아요. 27년 만에 최고치 금리 5.5%를 1년가량 유지하다가 이제 드디어 다시 금리 내려주면서 유동성 좀 다시 먹여주려고 준비하는 이런 상황인데, 러나 반갑습니다. 냉방병인지 코로나인지 지금 모든 구멍이 다 막혀가지고 지금 상태가 좀 안 좋더라도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월가에서 정의하는 조정은 통상 10% 미만은 건강한 조정, 유기농 같은 정말 피로회복 바카스 같은 조정, 그 다음에 10% 이상 20%대까지는 앞에 말씀드린 뭐 테이퍼링이라든가 아니면 그 3년 전 인플레이션 때려잡기 위한 연준의 고강도 빅스텝, 자이언트 스텝 금리 인상 같은 그런 아예 유동성 환경 변화에 그 반응하는 조정, 이런 거고. 그러면 이제 30% 넘는 하락세는 지난 서브프라임 사태로 인한 금융위기 같은 아예 그냥 시스테믹 리스크가 왔을 때나 가능한다는 건데,
근데 트럼프가 과연 시스테믹 리스크에 비빌 존재가 됩니까? 미국처럼 그야말로 시스테믹한 그런 국가 체계에서 트럼프 한 명이 미국 경기를 어느 날 갑자기 호황에서 침체로 만드는 게 가능해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트럼프가 뭐 전기차를 싫어해서 그래 보조금을 끊을 수는 있어도 전기차 자체를 없애버릴 수는 없는 것처럼, 또 이제 트럼프가 아무리 비트코인을 선호한다지만 그렇다고 달러 패권이 없으면 본인도 그냥 80먹은 백인 늙은이에 불과하다는 것을 절대 본인도 모르지 않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AI 테마가 대만 반도체 제조사들만 배불려준다고 그런 불만이 있을지언정 인공지능이 아예 없이 지금 당장 중동에서 이스라엘하고 이란하고 전쟁 붙으면 예전에 월남 파병 보내고 우리 한반도에 미군 유엔군 파병 보내듯이 그렇게 미군들 진짜 몸빵으로 써먹을 수 있겠어요? 요즘 세상에 그랬다가 진짜 트럼프 제명에 못 살아요. 다 귀한 아들들이고 이제 한 명 한 명이 진짜 소중한 그런 시대가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AI를 경시하고서는 전쟁을 할 수가 없어. 예전에 이라크 폭격할 때도 보세요. 거기도 당연히 뭐 F-16에 토마호크 미사일에 다 있지. 걔네 그래도 명색이 산유국인데 돈이 없어서 무기를 못 샀겠냐고. 근데 아예 미군 폭격기가 거기 바그다드 상륙하기 전에 그냥 레이더랑 전산부터 전부 마비시켜가지고 그 전투기들은 그냥 활주로 해서 떠보지도 못하고 전부 그냥 지상에서 폭격 맞았고요. 미사일은 창고에서 꺼내기도 전에 전부 그냥 폭발했어. 그래서 이제 그 걸프전 때도 미군이 착실하게 준비를 했던 게 뭐냐면은 중동 현지로 수출하는 PC랑 프린터 같은 그 주변기기 안에다가 백도어랑 바이러스를 심어가지고 정작 그 걸프전 시작과 동시에 방공 시스템을 완전히 마비시켜버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난주 내일 뉴스에서 K 증시 폭락을 가져온 원인 3가지 중에 하나인 중동 전쟁, 이게 만약에 호재로 완전히 뒤집어지려면 엔비디아 젠슨 황이 튀어나와가지고 우리 블랙웰 엔비디아 신제품이 설계 결함이니 뭐 그런 루머에 휘말린 거는 사실 우리 엔비디아 AI 칩이 군수 물자로 지정됐기 때문에 연막 전술을 핀 겁니다. 우리 중동전에도 바로 엔비디아가 인공지능으로 참전합니다. 이 말 한마디면 그냥 완전히 삼성전자는 다시 대문자 V자 반등에 SK 하이닉스 모처럼 삼성전자랑 동반 급등 떡상 가능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었잖아요. 자, 오늘 영상에 조금 분량이 긴 관계로다가 두 편으로 나눠서 업로드 해드릴 테니까요. 한 편 보셨으면 다른 한 편도 의리로다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